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시장 상황과 정책 흐름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XRP에 대한 소식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한 달은 초기 정책 공백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실질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크립토 대통령,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취임 전부터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을 만큼 기존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수립을 시사했죠. 다만 현실적으로 이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료 조직 정비와 업무 이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주요 입법이나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국 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나 국가자산 채택처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에 약간의 실망감을 안겼고,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개당 10만 9천 달러 선을 넘었던 이 비트코인이 현재는 약 9만 6천 달러 전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약 12% 수준의 하락인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정책 관련 호재가 부재하면 이 심리적 매수세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점은 바로 디지털 자산 워킹그룹 신설 행정명령입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비트코인을 포함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워킹그룹의 구성과 초기 논의가 아직 비공개지만 향후 국내외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인데요. 특히나 눈여겨볼 흐름 중 하나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태도 변화입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강력 규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은행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회계상 부채로 간주하던 SAB 121 지침을 무효화하고 SAB 122 지침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부담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SEC가 출범시킨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도 이제 눈길이 끄는데 이 팀이 죄송합니다. 네, 이 팀은 크립토맘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끌고 있으며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초기 단계인 만큼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인데 SEC가 입장을 얼마나 바꾸고 얼마나 빠르게 제도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 연방의회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자산 워킹 그룹을 새로 준비 중이죠. 이 그룹이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종합 정책 및 입법 마련, 나아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같은 공약을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 입법 워킹 그룹이 발표할 보고서나 초안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또 한 번 큰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법인 실명 계좌 허용 방침 등 기존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글로벌 금융규범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한국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가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한국 시장에도 직결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최근 가격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은 얼마 전 9만 3천 달러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9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가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히려 의사록 공개 이후 별다른 악재가 확인되지 않자 가상자산 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치려는 조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업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로 잘 알려진 이 스트래티지, 예전 사명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무튼 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수 전략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SEC에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회사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전년도 18억 달러의 디지털 자산 손실을 기록해 순손실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펼 때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이제부터는 이 XRP 리플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연 주목받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플랫폼이 트루스 소셜에서 XRP를 직접 언급하면서 단기간에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미 리플사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활발히 협력해 온 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기조를 가진 점이 맞물려 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초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직접 만났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플을 가상자산 서비스의 핵심 옵션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이 특정 이 프로젝트를 비공식적이라도 지지할 경우 그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XRP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단기간에 크게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이 브라질의 금융 당국인 CVM의 경우는 XRP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라는 소식 역시 XRP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미국 SEC는 리플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만 받고 있는 단계인데, 이 브라질이 먼저 승인했다라는 점은 리플의 입장에서 규제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 규제 당국도 리플 현물 ETF를 곧 검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다만 XRP가 규제 당국과 전혀 갈등 없이 순항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말부터 이어진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리플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 완화 흐름이 강해지는 만큼 이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SEC가 임박한 기한의 암호화폐 법 집행 사건을 우선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리플과의 소송이 중단되거나 합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태스크포스와 의회 그리고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에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기에 추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XRP는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리플사의 솔루션에 활용되는 토큰입니다. 현재 수많은 글로벌 은행 및 금융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금, 정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특성상 규제 측면에서 공식 인정받거나 주요 시장에서 ETF 등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면 가격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XRP를 금융 인프라에 공식 도입하거나 국제 송금 표준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라면 시장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측도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지역의 대형 은행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실제로 XRP 도입 사례를 글로벌 차원에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거래가 많은 다국적 기업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SEC가 현물 기반의 XRP ETF 승인을 머지않아 진행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려 한다라는 기조가 명확해지면 이 승인 과정이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제시됩니다. 물론 XRP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만큼 SEC 내부에선 여전히 신중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투자자 보호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RP가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혁신을 이끌 후보 중 하나라는 평가와 함께 업계에서는 향후 정책 흐름에 따라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결국 XRP가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이 브라질의 현물 ETF 승인, 그리고 SEC와의 오랜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XRP가 법적으로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고 SEC로부터 그린라이트를 받게 된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의 연계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장 전체 흐름으로 돌아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2기 초기의 정책 대기 기간 속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20일 이후 약세로 돌아섰는데, 언제든 정책 관련 뉴스나 트위터, 트루스 소셜 언급 한 번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작은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할 요소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구성된 디지털 자산 워킹 그룹 SEC 그리고 연방의회가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와 입법을 내놓느냐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국가 자산 비축 이슈나 가상자산 ETF 승인 이슈는 시장 시가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호재 혹은 악재가 될 수 있죠. 미국이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도 그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국내 투자자들도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친가상자산 기조가 분명하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면서 시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특히 SEC, 연방의회, 대통령 워킹그룹 같은 곳에서 직접 영향력 있는 발표가 이루어진다라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를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단숨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연방의회와 대통령 직속 조직에서 올해 안에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 제도적 관점, 증권성 판단 기준, 거래소 감독 기준, 그리고 커스터디 규제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국내외 금융사나 투자기관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한 달 동안 자산 시장이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정책 뉴스나 제도 변화에 따라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XRP처럼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코인들도 급등락을 보일 수가 있죠. 이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